네, 지난주 미국에 다녀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완강히 부인을 해오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많은 국민분들이 또 많은 노회찬 의원의 지지자분들이 많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예상치 못한 황망한 상황이 도래한 건데요. 노 의원 평소에 강단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고 또 강력히 또 이번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먼저 오늘 노 의원의 이 사망 관련 얘기 한번 저뿐만이 아니라 해볼까요? 예. 워낙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이고 예.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귀국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의 소환이 예정돼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피의자가 아니고 이제 참고인 이제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도무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물론 예. 본인이 계속 부인을 했고 그렇지만 특검이나 일반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진술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우리 한국 정치, 특히 진보 정치에 기여했던 바, 그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들 민심에 부합한 얘기를 많이 해왔던 정치인이었기 예.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더욱더 충격적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결국 심리적인 중압감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을 보면은 예. 어쨌든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4.13 총선 직전인 한 3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아마 본인으로서는 야권으로서 특히 정의당으로서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이런 부분이 밝혀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명예심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또 오늘 뒤에 많은 국민들이 애도를 하면서 댓글에 보면은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또 국민들한테 어떤 사과를 구하고 또 나라의 어른으로서 또 역할이 있을 텐데 그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애도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본인한테 대해서 수사는 관련돼서는 아마 본인은 소환 조사를 못하지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검이 이 사건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받기는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했던 유서의 내용이 사실 미국에서 여러 번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특파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모르는 일이고 만난 적도 없었고라고 사실 전면적으로 부인을 그렇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가 지금 이 유서에서는 받기는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에는 좀 일정 부분 시인을 한 것인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문제된 게 아닙니다. 이미 2016년 3월 달에 있었고 4월 달 4.13 총선 이후에 이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 특검이 진행된 이후에 이 드루킹이 그때와 달리 진술을 변경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서유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드루킹의 부인인 최모 씨가 일관해서 이 경공모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이 노회찬 의원에 갔다라는 것을 일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이다 보니까 옛날과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죠. 결국 본인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했지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썩은 부패한 정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온몸으로 지금 생명을 걸고 이렇게 유서를 남긴 셈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참 뭐랄까요, 본인뿐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또 가릴 수밖에 없는 본인이 그만큼 죽음으로써 어떤 본인의 자백 어떤 떳떳함을 밝히려고 했다고 하면은 정말 본인이 생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특검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를 했었으면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참 없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또 동기동창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그 노 의원의 인품을 또 알고 오셨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노 의원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구나, 또 그 입장 발표를 미국에서 했을 때 뭐 와가지고 좀 이제 해명을 하겠지라는 어떤 뭐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라기보다 뭐 만난 지도 많이도 안 됐으니까 예. 그리고 종종 만날 기회도 있었고 예.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진보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라는 게 예.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물론 보수도 보수 나름이긴 합니다만 진보 정치에 대해서 좀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과격하고 네. 이른바 지나치게 좌파적이고, 사실 좌파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그렇죠. 이제 보수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쪽을 이제 원용한다면 굉장히 좌파적이고 과격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부 이제 보수의 예. 수구 진영에서는. 근데 노회찬 의원은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진보 정치는 맞아라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농담 삼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진보 정치를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했던 가장 거부감이 없게. 거부감 없게. 예. 그리고 서서히 그런 노력이 결실을 이제 서서히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정의당이 의석수도 이제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하면 그 무슨 데스노트란 말이 정의당에서 나왔겠어요. 예. 그런 것들에 상당한 그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노회찬은.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과거 이제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처음 의석을 확보했어요. 원내 진출. 물론 이제 지금의 선거제도죠. 1인 2표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의 덕분도 있지만 그 이후로 부단하게 일관되게 진보주의적 가치를 이렇게 설파해 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정치인이 바로 이 노회찬 의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보 보수, 아까 최 변호사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진보 보수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예. 대단히 우리 한국 정치는 큰 손실을 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만큼 예. 진보에 많은 의미도 있었고 바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논란이 있었을 때도 더 충격이었고, 그 이미지가 깨지는 거에 대한 노 의원 자체에 좀 부담감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 특활비도 스스로 반납을 했던 의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치 자금을 뭐 받았다, 불법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좀 더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노회찬이라고 하면은 국민들 뇌리에 떠오른 것은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삼성으로부터 뭐 후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한때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예. 삼성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그 리스트를 공개를 했던 노회찬 의원이 이제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그 옥고를 치르기도 해서 나를 기소하라, 뭐 삼성 엑스파일 이런 책까지 써서 국민들의 예. 어떤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즉 결국 그 현재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경공모란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국민들에게 낙인 찍힐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그 대의 명분, 그리고 또 본인이 쌓아왔던 그런 대중적 이미지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그 검찰 앞에 그 특검의 어떤 그 포토존에 섰을 경우에 그 쏟아질 수 있는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굉장히 심한 어떤 그 좌절감을 느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보통 굉장히 달변이고 하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도 긴 가시는 글을 남길까 생각했는데 그 남긴 글이라고는 내가 무고하다. 사실상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하게 어떤 그 청탁을 했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몇 마디 안 되는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나갔다는 점에서 예. 참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제가 예전에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있을 때 그 모셔가지고 저희가 그 강연도 하고 했을 때 예. 그런 단호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참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 의원이 받고 있는 그 혐의점을 굳이 좀 짚어보자면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그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강의 얘기하셨는데 강연료를 좀 많이 받았다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지금 거죠? 그 받고 있던 혐의가 한 4,800만 원 정도를 4.13 총선 있기 한 달쯤 전에 불법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더불어서 2천만 원 정도를 경공모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로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두 개 다 지금 부인을 했습니다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더불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을 그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한 정자법 위반이 넘어서 그 뇌물죄가 되고 뇌물죄로서 지금 그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것이 일반 형법을 넘어서 특정 범죄 특정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형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총선에 당선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모로 본인의 어떤 그 이와 같은 그 특검의 수사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큰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실체적 진실이 밝히기가 어렵게 된 상태라서 예.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부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특검에서 증거를 확보했다, 굉장히 뭐 명확한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들은 이야기로 혹시 들으신 부분으로서 증거들이 뭐 명확한 증거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그 총선이 있은 이후에 이 문제가 그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무혐의가 결정되는데 무혐의가 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돈을 실제로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드루킹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모 변호사. 여기가 그 경기고등학교의 동기동창이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돈을 주고받은 것이고 그런 것을 처벌받지 않기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증거를 어떻게 보면 위조하고 인멸했다는 그런 의혹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그 7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긴급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구속영장 자체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 있었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물증으로 드러났고 더불어서 그 경공모의 회원으로서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줬다는 사람의 그 진술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았다는 드루킹의 처의 진술 그리고 또 드루킹의 진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일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칼날은 이 그 노회찬 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그 오인 원내대표의 그 방미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조만간 이 특검의 소환을 앞두고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도 상당히 좀 충격을 입었을 텐데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에 허익범 특검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허리 숙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는데 그 발표 내용 함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기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그으셨고 또 이 나라 의정 활동에 큰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오늘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온 분이셨는데 벌써 뭐 직접 뵌 적은 없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늘 그분의 언행과 행적을 제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웃음을 띠시면서 또 유머도 많으셨고 또 달변이셨던 그분이 이런 비보를 듣고 벌써 그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또 유가족에게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깊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족에게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드루킹 특검팀 허익범 특검의 입장 표명 함께 들어보셨고요. 네. 이제 한 정치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이번 이 불법 자금과 관련된 의혹, 정치와 돈 이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와 돈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떼려야 뗄 수 없는데 그 돈이 불법하냐 불법하지 않냐잖아요. 그리고 예. 부정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른바 대가성. 아까 이제 앞서 이제 뇌물죄. 이거 뭐 꼭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부패잖아요. 부패 부조리 예.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 역시 가장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정치권이란 말이에요. 과거 어느 정치인들은 이 담장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재수가 좋으면은 밖으로 떨어지는 거고 재수가 안 좋으면은 교도소 안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네. 그만큼 우리 정치가 돈에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걸 이제 규제한 게 결국 정치자금법인데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후원을 통해서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또 일반인이 또 후원을 낼 때 또 영수증 처리가 되면 그 손비도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예. 매년 또 연말에 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대체로 정치인들에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구조를 깨야 되는데 그 구조를 못 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가장 그 첫째는 돈 안 드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풀대 그런 말도 있고 그랬던 건데 결국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과거에 또 안 좋았던 일을 또 얘기하긴 그렇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이 사안과는 다르지만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어떤 그런 청탁 관련, 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 자금법도 만약에 그 어떤 후원회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지인이 줬다 이럴 때 그것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이제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거고 예. 예. 안 알려지면은 넘어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자금법도 한번 글쎄 너무 지금 성급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예.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정치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서에서는 금품수는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어떤 대가성은 없다는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청탁은 아니었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건데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수사가 종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진척될 수 없는 결국 그 노회찬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을 전달했는 사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무슨 청탁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청탁을 해서 과연 그 한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어떤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청탁과 관련되는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회찬 의원을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가 있겠지만 예. 이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 공여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돼서도 뇌물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돈을 받은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지만 돈을 준 사람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뇌물 공여라든가 같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 그 불법 뇌물 정치자금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그 노회찬 의원과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동력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은 분이 지금 더 이상 그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련되는 물증을 통해서 조사는 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논란, 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드루킹 특검이 처음 하게 된 이 계기는 이와 좀 다른 사안이었잖아요. 그렇기 원래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출발하게 됐던 거는 댓글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예. 댓글을 그 매크로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빠른 시간에 유포시키는 이런 거였고, 바로 이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수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검이 얘기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초반에 이 경찰의 이 드루킹 관련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다라는 비판 지적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중에서 이 특검이 관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드루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 조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돈을 건넨 부분 또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도모 변호사가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도모 변호사인데 그 기각됐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각된 이유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였고 또 2년 전에 했던 것이 이제 무혐의는 났는데 그 당시 지금 노회찬 의원이 그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여전히 있다라고 해서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노회찬 의원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도모 변호사에 대한 전 수사는 아마 계속될 수 있다. 이거는 이 공소권 없음과는 앞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것 같고, 단지 이 댓글 조작 사건 전반에 관련된 거 적어도 당분간은 꼭 논리적 인과성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불가피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그 김경수 경남지사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도 지난번에 한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그것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돌려줬다.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서 그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받았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딱 떨어지는 이른바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로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김경수 지사의 아주 측근인 한모 씨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 돈을 받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것들 돌려줬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그냥 편하게 쓰라라고 했다고 하는 반면에 돈을 준 이 드루킹 측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탁 명목,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도모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대가, 그리고 또 관련되는 그 경공모의 어떤 그 핵심 멤버에 대해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가, 그 취지로 줬다가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올 2월 달에 왜 안 되느냐 하면서 휴대전화로 서로 이제 그 설전을 벌였던 그런 녹음 파일이 지금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보강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을 예. 지금 부르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어떤 그런 증거 자료 수집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 드루킹과 한모 씨를 대질하는 그런 마지막 어떤 절차를 가기 위한 어떤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노 의원의 사망 이후에 드루킹 특검도 수사 방향에 초점을 이제 맞춰야 될 텐데, 일단 이게 주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 드루킹 특검법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민주당원인 드루킹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는 사건까지도 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특검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드루킹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인지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의 큰 흐름은 이 댓글 관련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했던 사건이 1심에서 원래 다가오는 7월 25일 날 1심 선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드루킹 특검이 조사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법원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난번에 기소를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하는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수십만 개의 어떤 댓글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더불어서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킹크랩2, 종전 킹크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휴대폰까지 2개가 있어야 이것을 댓글을 조작할 수 있는데 예.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서 휴대폰 없이도 킹크랩 2란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1,000만 개 이상의 어떤 그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추가 기소를 해서 다가오는 7월 25일 날 선고하려고 했던 것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병합해서 지금 앞으로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미 그 특검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더불어서 단순한 어떤 그 댓글 조작을 넘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 정치권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갈지 아마 그 특검으로서는 거기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정의당이 지지율도 창당 이래 2자릿수를 처음으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왔고 그만큼 기대도 많이 됐었던 정당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서 뭐 정의당 또한 뭔가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의당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방향성 자체가 바뀔 건 없겠죠. 이거는 어쨌든 개인의 문제였던 것이고 정의당 전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일관되게 추구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단지 이번에 이제 노회찬 의원 얘기가 언론에 조금 보도되기 시작할 때 정의당이 이제 출당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정의당은 일단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다가 손을 그러다가 노회찬 의원이 이때 언론에서 절대 돈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또 믿는다라는 반응이 믿는다는 쪽으로 약간 그 나왔었거든요. 논평의 방향이 바뀌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정의당으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정의당에서 가장 화력이 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큰 그렇죠. 그런 대중성이 아주 강한 정치는 잃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뭐 어쨌든 그런 아주 실질적인 정치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래서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정의당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거죠. 물론 우리 한국 정치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만 가장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때는 정의당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돼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